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밤 9시 10분입니다. 드디어 2020년 한국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익이 아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려운 시간 보내신 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시련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쁨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죠. 기쁨과 즐거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시련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법인데, 올해 시련을 많이 겪으셨으면은 아마 뭐 미래에 언젠가 여러분들의 시간이 왔을 때, 그런 시련들이, 이번에 겪으셨던 그런 시련들이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뭐 그런 인사치레는 좀 넣어두고요. 오늘도 주식시장 간단하게 좀 내용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평상시대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0년에는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저도 주식을 2010년 여름쯤부터 했거든요. 2010년 여름쯤부터 했는데 진짜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올해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좀 독특했죠. 일단은 뭐 변동성이 엄청났다든가, 고변동성, 그리고 뭐 원자재 시장이나 환율이나 이런 큰 지표들까지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거. 예를 들면은 지난 3월 달인가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었던 일도 있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겁니다. 하여튼 워렌 버핏도 90년 만에 이런 장은 처음 본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3월 달쯤인가 했던 기억이 저도 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3월 달부터 변동성을 폭발시키더니 2월 달 3월부터 변동성 폭발시키더니 결과적으로 올해 마지막 날까지 변동성을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아주 뽕을 뽑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 보면은 오늘도 선물이 8포인트 상승하면서 2% 넘게 상승을 했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즘에 구경할 수 있는, 이렇게 변동성이 터질 때 구경할 수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옵션들 외가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신생 행사가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422가 없었단 말이에요, 콜옵션이. 근데 오늘부로 이제 422 콜옵션이 생겨서 처음 거래되는 날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이 외과 옵션들이 막 새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외과 옵션들이 막 시세를 주는 것들이 어떤 이런 고변동성 장, 어떤 이런 계속 한쪽으로만 가는 골 때리는 장에서의 나타나는 특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 달에도 그랬죠. 3월 달에도 풋옵션 저기 외가들이 막 태어나면서 그날 막 시세를 몇백 프로씩 줬던 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뭐 요즘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2 콜옵션이 오늘 태어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03에서 시작해서 0.18까지 하루에 갔다 왔죠. 이게 오늘 태어난 콜옵션인데 보면은 하루에 그래서 시세가 뭐 거의 6배 이렇게 났었죠. 저점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저기 366%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아무튼 장중에 뭐 6배까지도 시세가 나기도 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들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420 콜옵션 같은 것들은 이제 태어난 지 3거래일 됐고요, 그죠? 태어난 지 3거래일 돼서 오늘 뭐 0.05에서 뭐 0.25까지 시세가 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쉽게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콜옵션이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지, 예전에 이 하락하면서 이런 시세가 나올 때는 더욱더 재밌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지수가 막 매일같이 폭락을 해버리면은 뭐 풋옵션이 상한가를 가고 그런 것도 가끔씩 나타나긴 하거든요. 물론 풋옵션 상한가 갔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수 변곡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자리가 절대적인 바닥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이런 콜옵션 계속 폭발하는 이런 시세는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아무튼 뭐 신기합니다. 올해 하여튼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아주 진귀한 시세들을 많이 구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마지막까지 뽕을 뽑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풋옵션도 보시면 오늘도 당연히 뭐 마이너스 4, 50%대로 뭐 죽고 있고요.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뭐 이렇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 당연히 오늘도 폭등하니까 변동성도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러다 이제 조만간 얻어맞겠죠. 예, 계속 이런 추세 정도 뭐 보고 계셔라. 특별히 한국장에서 그래서 뭐 드릴 말씀 같은 건 없고요. 아무튼 올해, 그러니까 오늘이 그 일봉, 뭐 그 일봉은 당연한 거고, 오늘이 이제 그 월봉하고 연봉이 완성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죠. 주봉, 월봉, 연봉이 완성되는 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뭐 주봉하고 월봉 상황 정도 한 번씩 그림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양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도 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같이 한번 구경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실 이런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이렇게 큰 시장 지수 같은 것들은 이 단순해 보이는 보조 지표들도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지표들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오늘 그래서 볼린저 밴드 찍고 나와서 볼린저 밴드를 1.6% 찍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폭등해 있는 상태고, RSI는 77건까지 와 있죠. 그리고 일봉상 6월하고 8월 달에 나왔던 어떤 고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돌파 한창했고요, 오늘.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봉상도 볼린저 밴드를 약 1% 가까이 찍고 나왔고, 그리고 RSI 값은 77 정도 됩니다. 76.9 이 정도 됩니다. 월봉상에서 보시면 2007년과 2011년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추세선을 일단 돌파 한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턱걸이 해서 좀 넘어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현재 72 가리키고 있고, 볼린저 밴드는 위로 9.2% 찍고 나왔습니다. 9.2% 찍고 나온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찍고 나온 건데, 이건 나중에 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을 쭉 살펴보는데 공통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에서 공통적으로 다 볼린저 밴드를 1%에서 8%씩 찍고 나왔고요. 공통적으로 RSI는 전부 다 어쨌든 과열권으로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다 찍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런지 저도 굉장히 아무튼 기대가 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뭐가 가득가득 차 있는 상태구나 라는 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오늘 일봉을 갖고 뭐 드릴 말씀 뭐 특별히 없고요. 뭘 할 때는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못 드릴 것 같고, 그 오늘은 요런 이야기는 한번 해볼게요. 큰 그림이나 오래간만에 한번 좀 살펴보고, 큰 그림 놓고 오래간만에 좀 그런 얘기 한번 하면서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월봉 이렇게 한번 띄워놔 보시고요. 트레이딩뷰닷컴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표가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 띄울 거고요. 볼린저 밴드 말고 그래요, 뭐 둘 다 띄웁시다.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지표 두 가지 좀 띄워놓고, 또 그리고 하나는 뭐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뭐 RSI 지표 여러분들 다 아시죠? RSI 지표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띄워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환율까지 딱 겹쳐서 놓고 보면 더욱더 좋겠죠. 네.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딱 겹쳐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 큰 이야기 할 준비는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 큰 그림 한 번만 살펴보고 미국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게 코스피의 8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역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참고로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여기 볼린저 밴드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이 지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 쪽으로 주가가 얼마나 찢고 나왔느냐를 숫자로 표기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월봉상이 굉장히 많이 찢고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에서 8%인가 9% 가까이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온 건데, 이런 현상들과 RSI 과열과 이런 현상들이 중첩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뭐 그런 거 정도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코스피에서 역사적인 고점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89년 3월 뭐 이런 자리들, 여기 이 자리들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뭐 IMF 직전에 버블 장세, 뭐 요때도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000년 IT 버블 때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때.
또 그리고 다음번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2002년도까지 한번 오르고 나서 시장 크게 자빠졌던 때가 있죠. 뭐 이런 때. 또 그리고 2007년, 2008년 고점이라고 불리는 이런 때들이 있었죠. 이런 때들이 있었고, 또 2011년도에도 어떤 고점이라고 할 만한 라인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런 때가 하나 있었고요. 또 그리고 2018년에도 이런 때가 하나 있었죠. 여기 이런 때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큰 변곡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떻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것도 아닌 그냥 기술적 지표잖아요. 기술적 지표인데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유용하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 금융위기 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뭐 왜 금융위기가 오냐? 사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게 지수 상승이나 시장의 이 슈팅이나 상승 이런 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지표만 놓고 봐도 이거 끝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사실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해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 없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죠.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때, 여기 보니까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면서 RSI가 과열권에 와 있는 순간이 이런 때가 위험하구나. 예를 들면 여기도 그렇죠. 94년 때도 볼린저 밴드 찍고 나오면서 RSI가 과열권 와 있을 때 위험했다. 예를 들면 뭐 99년 2000년 IT 버블 때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찍고 나오면서 RSI 과열권으로 오니까 위험했다. 2002년도에도 RSI는 과열권까지는 못 왔지만은 볼린저 밴드 찍고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했다. 또 그리고 뭐 2007년 같은 경우에도 뭐 RSI나 뭐 볼린저 밴드 찍고 나왔을 때, 중첩됐을 때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거. 2011년에도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볼린저 밴드 찍고 나오면서 RSI가 과열권으로 가면 그 자리가 어떤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안 그런 경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때 대세상승 구간에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대세상승 구간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옴과 함께 RSI가 과열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몇 년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에서 한 뭐 2007년 요 사이, 그리고 아니면 89년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계속 찍고 나와 있고 RSI가 계속 과열권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수가 올라와 버리잖아요. 대세상승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딱 보면 근데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뭐 정해져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특징은 그거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껴 있었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걸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재료가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용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찍고 나왔고 RSI가 과열권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와 같이 어떤 그 경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미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접어선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이때와 이때의 차이인 겁니다. 그것까지 보면은 더 좋겠죠. 종목 코드가 페드 펀드인데 이거 보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페드 펀드, 그 미국 기준금리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 기준금리 이거 이렇게 딱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 방금 전에 있잖아요. RSI가 과열권으로 와 있고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던 구간들이 두 구간이 있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 이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기였다라는 거. 이 주황색 선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때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이 아니고 어떤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와 이때는 금리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금리 제로에서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기준금리 말고도 그 제가 아까 전에 환율 띄워놨었잖아요. 환율 띄워놓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환율하고 또 같이 보면 거의 또 정확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도 좀 같이 보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표시했던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표시했던 구간들. RSI와 이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중첩되었을 때 환율의 모습은 어땠었냐를 같이 살펴보면은 조금 더 답이 명확해지겠죠. 지금 그랬던 구간들 다시 제가 다 표시를 했었고요. 지금 방금 다 표시를 했고, 환율 같은 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환율이 이 강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환율 떨어지는 게 이 원화 강세가 유달리 좀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보시면 이런 데 특히 명확하게 보이죠. 요렇게 이렇게 자빠지던 환율이 갑자기 쑥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들이 중첩되면서 환율이 쑥 강세로 갑자기 좀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 이런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때도 그죠. 여기 2000년 IT 버블 꺼질 때 이때도 환율이 갑자기 쑥 꺼졌잖아요. 환율이 갑자기 이유 없이 쑥 꺼질 때 이유 없이 환율이 쑥 지나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될 때, 그러고 나서 그때 위기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도 순간적으로 여기 이거 지금 주황색 선 월봉인데 월봉이 쑥 꺼지는 거 보이시죠? 환율이 지금 순간적으로 엄청난 강세, 원화가 갑자기 엄청난 강세와 동반해서 이렇게 RSI와 이런 지표들이 동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위기가 왔었다. 지금 환율도 좀 그렇죠. 지금 환율도 이게 월봉상으로 보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일봉으로 매일 봐서 얼마나 이게 가파른 원화 강세인지 알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속도와는 다르잖아요. 완전 수직 낙하했잖아요. 원화가, 그죠? 원화 초강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원화 초강세와 이런 지표들이 중첩이 돼 있다라는 거, 대세 상승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그냥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안 했고, 기껏해야 뭐 기준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이 정도 이야기 한 건데, 이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도 솔직히 그냥, 그죠? 지금 뭐 인버스는 못 살 수 있어요. 인버스는 안 사더라도 최소한 주식 들고 있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있어도, 야, 최소한 지금 뭔가 이게 내년에 큰 꿈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매매를 하거나 그냥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한 번씩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집에서 해보세요. 집에서 해보시고 옛날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나 뭐 이런 것들 직접 한번 탐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요. 하여튼 그 종목 코드 방금 전에 보셨죠. 뭐 페드 펀즈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고요. 간단해요. 미국 기준금리 추가하시고 환율 추가하시고 코스피 월봉이나 아니면 S&P 지수나 다우 지수나 이런 거 추가하셔서 여러분도 쉽게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맨날 보고 있을 필요 없죠. 그죠? 맨날 놀고 먹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특이했던 자리에서만 한 번씩 들어와서 뭔가 하면 가장 좋겠죠. 그죠? 사실 이제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 게 사실 저의 꿈인데, 그죠?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면서 매일같이 놀고 먹는 게 사실 제 꿈이긴 한데, 아무튼 유튜브 올해 녹화를 한다고 어떻게 계속 HTS를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올해 여러분들과 그 리플도 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레벨업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돈은 기다려 보면 뭐 시간이 되면은 지가 알아서 따라 들어오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해서 그 일봉상으로 아우 저거 맨날 오르네, 저 고버스가 맨날 죽고 있네, 그런 것보다도 한 번씩 좀 그 시야를 좀 넓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넓게 볼 만한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월봉이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거고, 미국 시장 이제 해외 시장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별로 드릴 얘기가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특별히 지금 주식 시장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뭐 지지와 저항을 뭐 돌파한 창 그러니까 뭐 돌파하고 붕괴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박스권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드릴 만한 게 없고 여러분들과 볼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죠. 변동성 지수가 슬슬 미국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거 보시면서
오늘 밤에 이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UVXY가 11을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정도에서 지금 개파락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11달러만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어제 있는 양봉을 기준으로 종가상 11만 깨지 않으면 계속 위쪽으로 들고 가보는 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제가 아침에 반도체 지수 숏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 설명서들 좀 읽어보시고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종목 코드는 SOXS인데 SOX가 반도체 지수 종목 코드고요. SOX에다가 숏을 붙이니까 SOXS가 된 겁니다. 종목 코드가. 근데 이것도 3배짜리기 때문에 더럽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18.2 정도에서 계속 지지력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어디를 돌파한 척 하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반도체 지수 차트에다가 열심히 선 그어가면서 나는 이거 붕괴시키면은 이거 반도체 지수 숏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지수 이걸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20 정도 자리가 되겠죠. 이거 돌파한 척 하면 들어갈 거다 하면서 요거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저도 좀 고민해 볼 거예요. UVXY도 조금 할까, UVXY도 좀 해볼까, 아니면 SOXS를 좀 기다렸다가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테슬라 숏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당장 눈에 띄는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면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였죠? 변동성 지수, 그런 것들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죠? 어떤 사인들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참 달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달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오늘 또 저점이 또 깨졌어요. 저점이 또 깨졌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뭐 변동성 지수 계속 오르고 UVXY 올라가고 이런 점들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무튼 달러가 빨리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얘 오늘 저점 또 깼기 때문에 당분간 또 어찌 될지 몰라요. 물론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쌍바닥까지 해서 아무튼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달러가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이 깨져가지고 단기 저점 이런 이야기를 또 못하게 됐거든요. 아무튼 하여튼 올해는 뽕을 뽑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요. 자, 그래서 좀 그런 점들 좀 주의하실 점 정도, 좀 달러 좀 주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이제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쉴게요. 쉬다가 월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월 4일날이죠. 1월 4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